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이래도 테슬라 투자 안 하나요?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고, 오늘 테슬라 주가가 좀 떨어졌는데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테슬라 투자에 유리한 구조로 가고 있어요. 제가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주제로 미국 경제 혼돈 속으로 라는 걸 또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게 바로 팩트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고, 독과점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속 목이 좀 좋지 않은데요. 좀 보이스, 목소리가 좀 거슬리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모두 아트라운 가족 되셔가지고 함께 경제적 자유 꼭 이루어 보도록 해요. 꾹꾹 눌러주세요. 3대 지수 현황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3대 지수 오늘 나스닥은 좀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으로 갈수록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0.05% 하락하는 선에서 마감을 했고, 다우 산업지수는 0.33% 상승했고, 이거 두 개를 합한 게 거의 S&P 500이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은 S&P 500은 0.14% 상승했다. 다우와 S&P 500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또 갱신하고 있습니다. 반면 나스닥은 지금 보합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스닥이 좋지 못했던 이유는요, 테슬라랑 이제 테슬라 관련된 전기차 주식들, 그리고 엔비디아, AMD 같은 반도체 주식들이 오늘 좋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나스닥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반으로 나눴을 때 이 아래쪽이 좋다는 거죠. 보시면은 아래쪽이 녹색이 많습니다. 위쪽에 이제 기술주들은 빨간색을 좀 꽤 띄고 있죠. 그죠? 엔비디아, AMD도 안 좋았고, 페이스북, 아마존도 좀 떨어지는 하루였다. 테슬라는 0.2% 정도 빠졌고, 오늘의 에너지 주식은 좀 빠졌네요. 이건 또 뭔가 순환매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경기 민감주 가치주들이 좋았는데 같이 못 가고 있는 모습,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최근 장세가요,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또 잘 나가고, 나스닥은 좀 부침이 있고, 최근만 2, 3일 동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게 이제 시장이 좀 바뀌는 게 아닌가. 자, 성장주에서 경기 민감주, 가치주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흐름이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의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될 거는 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거는 이제 오미크론이라든지 내년 경제 성장률에 달려 있겠죠. 미국에서 이제 정말 코비드를 종식시키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게 되면 당연히 경기 민감주, 가치주 이 아래쪽 영역들이 잘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오미크론이 좀 심각한 상황에 지금 아직도 계속 처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내년 경제 전망치, 미국 경제 전망치가 좀 하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대로 가치주보다 여기 위에 있는 성장주들, 기술주들의 더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라고.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저희는 테슬라에 투자하는 거죠. 테슬라는 AI 기술도 있고 빅테크 관련된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좀 커다란 성장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자동차 주식입니다. 자동차 주식은 이제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도, 그러니까 경기가 활성화되면 얘네들이 올라가듯이 테슬라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벌려야지, 그리고 가처분 소득이 많아야지 또 차를 사는 거지 않겠습니까? 가장 경기에 민감한 업종이 또 자동차다, 이렇게 봤을 때 테슬라는 성장주의 그런 가치도 가지고 있고, 가치주, 경기 민감주의 그런 가치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테슬라에 투자를 하는 거죠. 나스닥 차트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밑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음봉으로 마감을 했지만 아직 이 추세선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추세선을 돌파한 상황 위에서 지금 놀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우지수라든지 S&P 500 지수는 이렇게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여기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도 그 뒤를 따라가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죠. 자, 어쨌든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시기 바라고, 그냥 우리가 항상 걱정해야 될 것은, 나스닥이 항상 121선을 자주 터치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2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씩은 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하락에 대비하셔라. 그래서 나스닥과 함께 테슬라도 같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자, 시장이 하락하면 테슬라도 속절없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 작년에 그런 코로나 상황, 작년 3월 같은 상황이죠. 2020년 3월 같이. 그때도 테슬라가 50% 넘게, 반토막이 넘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늘 그렇듯 그런
체계적 위험에 대비하시기 위해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약 한 30%의 현금을 항상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 여기 120선을 터치하든지 그 아래로 내려가면 더 많이 사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찌됐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스닥 지수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자, S&P 500과 다우 지수를 따라서 자,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추세선 위에 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금일 테슬라 관련 뉴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감동적인 뭔가 동영상이 있으니까요. 네, 끝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경제 혼돈 속으로 22년 금리 인상 가능할까? 연준에서 이번 달에 발표를 했었죠. 아마 내년에 뭐 금리 인상 한 3번 정도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점도표로 인해서 저희에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테이퍼링 속도도 가속화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 코로나, 특히 오미크론 상황 때문에 여기저기 지금 셧다운 되는 곳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서도. 그래서 내년에 미국 경제 전망치가 좀 줄어들고 있어요. 네, 익히 저기 뉴스에서 들었다시피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그렇게 치명도죠. 중증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감염 범위죠. 감염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자 확진자들이 엄청나게 증가한 추세죠. 뭐 5천 명, 6천 명, 7천 명 이렇게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거리 두기를 좀 강화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밸런스 뉴스에 따르면 지금 미국 경제활동 축소가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디스 신용평가 회사죠. 무디스에서 내년 1분기 미국 GDP 예상 성장률을 자, 기존의 5%에서 2%로 하향했어요. 상당히 많이 하향을 시켰죠. 그리고 제프리라는 곳에서는 6.6%에서 1.5%로 또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상당히 이것도 많이 떨어졌어요. 물론 이 전망치들은요, 내년 1분기, 22년 1분기니까 올해 1분기죠. 2021년 1분기하고 비교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2021년 1분기는 코로나 상황에서 벗어나왔던 그런 뭐 어느 정도 좀 코로나 상황을 에서 좀 탈출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21년 올해 1분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1분기의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높았어요. 2020년 1분기에 비해서 2020년 1분기에는 코로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저효과 때문에 상당히 높았습니다. 2021년 1분기에는. 그런데 이제 그 상당히 높았던 2021년 1분기하고 2022년 1분기가 비교가 되니까 또 그런 점이 있겠죠. 작년이 높았기 때문에 올해가 전년 대비해서 성장률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자, 기존의 예상치는 5%, 6.6%였다는 거죠. 근데 상당히 그 하락폭이 큽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자, 연준에서 테이퍼링 속도를 그렇게 가속화 시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년에 3차례나 세 차례나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좀 불투명할 것 같습니다. 경제 전망치가 떨어지게 되고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좀 낮게 나오게 되면 당연히 금리 인상을 미룰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뭐 성장주에 더 좋은 투자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자, 계속해서 주가 상승을 이어나갈 테슬라에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바로 팩트다입니다. 자, 이 지금 보시는 차트는요. 노르웨이 시장이죠. 노르웨이 시장은 자, 세계 최고의 EV 시장, 그러니까 가장 앞서가는 EV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노르웨이 시장의 거의 90% 이상이 지금 전기차로 운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전기차만 팔리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전기차의 선진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왼쪽에서 보시는 편은 2020년 4분기 표입니다. 작년 4분기라는 거죠. 작년 4분기에는 역시 자, 폭스바겐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여기가 10월 1일이에요. 여기가 이제 12월 30일. 그러니까 4분기의 기간을 쭉 이렇게 나열한 거고 누계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적된 수량으로 전년에 폭스바겐이 6,000대까지 판매를 했었어요. 그리고 테슬라는 이 하늘색 선인데 테슬라에 이제 배가 이때쯤에 도착한 거죠. 배가 이제 11월 한 중순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입항하고 자, 물건이 이제 테슬라 차량이 시장에 풀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스카이 라케팅 하듯이 이렇게 올라가서 자, 노르웨이 시장에서 약 5,000대 정도의 전년에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자, 이 오른쪽 편은 2021년 4분기에
표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4분기 지금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올해 4분기가 지금 자 거의 연말이니까 다 마감이 되고 있죠. 자, 테슬라가 이번에 이제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이때랑 테슬라가 이제 지난 뭐 권색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자 이렇게 스카이 로켓팅 했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1월 중순에 또 배가 도착을 했나 봐요. 그래서 자, 11월 중순부터 이렇게 스카이 로켓팅 하는데 그래서 6,000대 지금 작년에 이제 폭스바겐이 판 만큼 올해 이제 테슬라가 그 자리를 차지해서 시장 1위로 등극을 했고, 자 그리고 폭스바겐은 자 3,000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거의 반락, 그러니까 50% 정도 감소를 했어요. 자 이게 바로 팩트인 거죠. 자 올해 이제 역전을 한 거죠. 테슬라가 폭스바겐 대비해서 자 이렇게 역전을 했는데 이제 내년부터 기가 베를린이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더 훨씬 더 강화되겠죠. 지금은 뭐 수입 관세라든지 물류비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 공장에서 수입을 해오기 때문에 테슬라가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폭스바겐은 유럽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바로 공급을 하니까 더 뭐 원가라든지 가격이 더 싸게 노르웨이 공급을 할 수 있겠죠. 테슬라가 훨씬 더 비싸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스카이 마케팅하는 마켓 쉐어를 보여주고 있다. 이게 중요한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기가 베를린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물류비라든지 그런 기타 부분에 있어서 뭐 관세도 뭐 포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거에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유럽 시장을 이렇게 크게 차지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유럽 시장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겠죠. 노르웨이 시장이. 그래서 기타 다른 노르웨이를 제외한 다른 유럽 시장에서도 EV 도입이 속속 도입이 된다면 자, 테슬라가 이런 그래프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바로 팩트예요. 독과점 미국 주식에 투자해 되는 이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만약 20년 전에 100달러를 투자했다면 지금 얼마가 됐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01년 정도에 투자를 했겠죠. 자, 2001년 정도에 애플에 투자했다면 100불이 45,500불이 됐어요. 주가가 455배 상승했다는 거죠. 아마존에 투자했으면은 32,200불이 됐으니까 322배가 상승했다는 겁니다. 자, 엔비디아, 오더비, 나이키, 스타벅스,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작네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10배 정도 오른 걸로 100불 투자했으면 한 1000불 정도. 자, 10배도 엄청난데 이렇다는 겁니다. 테슬라는 어떠냐? 테슬라는 자 2010년에 만약에 100불을 투자했다면 자 11년 정도가 흘렀죠. 지금 100불이 31,300불이 됐다는 거예요. 그거 313배가 올랐습니다. 자, 테슬라 과거 10년 동안 300배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말하겠죠. 300배 너무 많이 올랐다. 이제 끝난 거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자, 그게 아니라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고요. 전기차는 이제 판매가 시작이 됐죠. 자, 글로벌 신차 판매 침투율이 이제 10%대입니다. 아직 10배 정도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마켓쉐어가 10배 오르면은 테슬라가 10배 오른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AI 기술은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AI 기술이 이제 시작이라는 거고, 자, 10년 내에 최소 10배 상승 가능하다 말씀드렸죠. 전기차 침투율이 10%니까 100%가 되면 10배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테슬라 주가도 10배 오르는데, 테슬라가 지금 자율주행을 2022년 내년 말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레벨 4 완전 자율주행 달성하겠다고 지금 말은 하고 있지만, 자, 그거는 지켜볼 일이긴 합니다. 어찌됐건 이제 데이터로 이렇게 제시를 해야 되겠죠. 데이터는 무엇이냐? 사고율을 현재 2%에서 0.2%까지 줄이게 되면은 정말 안전하다는 차로 이제 인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특히 로보택시 서비스가 출시가 될 겁니다. 로보택시 서비스에다가 이제 테슬라 보험 같은 게 합쳐지면은 자, 이렇게 자율주행이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자율주행이 완성되는 순간 테슬라가 떡상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가 과거 10년 동안 300배 올랐지만 앞으로도 10배 정도 더 오를 수가 있고, 자, 자율주행이 완성되면은 제가 지금 주가보다 한 17배 정도 더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지속해서 계속 쭉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6,900불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려왔죠. 자, 한 17배에서 20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게 테슬라 주식이다. 어찌됐건 저는 내년에 목표가로 1800불을 보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동영상과 그리고 이 멘트를 봤을 때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저도 뭐 아이를 두고 있는 애 아빠로서 정말 가슴에 크게 와닿는 뭐 멘트하고 동영상이었습니다. 먼저 동영상부터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차가 자율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을 안 대고 있죠. 이렇게 자율주행 혼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애들이 자전거 타고 와요. 이제 지금 나오죠? 손을 안 댔습니다. 자전거를 피했죠, 지금 차가. 다시 한번 보실게요. 자, 자전거를 피했습니다. 차가 이렇게 싹 피했죠. 자, 이렇다는 겁니다. 4 years from now, someone you love dearly was supposed to die after getting hit by a car. 이렇게 나와 있죠. But not now it won't happen because in 4 years, almost every car will have the technology to avoid those kind of accidents on their own. 자, 지금으로부터 4년 후 사랑하는 사람이 차에 치여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4년이 지나면 거의 모든 자동차가 이런 종류의 사고를 스스로 피할 수 있는 기술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구독자님의 저기 아이들 항상 염려가 되시죠. 밖에 나가서 어떻게 자 교통사고라도 당하면 정말 억장이 무너질 일이죠. 하지만 이제 자 모든 자동차들이 특히 뭐 민식이법 이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이제 뭐 어린이 교통사고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죠. 자 그런 일들이 자 이렇게 테슬라의 자율주행 FSD 이런 서비스가 널리 보급이 되면은 그런 일이 벌어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일론 머스크는 이제 내년 말을 2022년 말에 이제 자율주행 레벨 4 정도가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데 자 홀말스라는 분께서는 이제 한 4년 정도면은 자, 자율주행 기술이 정말 널리 보급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회사 꼭 투자를 해야겠죠. 이렇게 저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회사 이런 차들이 정말 널리 보급돼야 될 겁니다. 만약에 테슬라가 이제 엄청나게 잘 팔리더라도 지금 뭐 그러니까 수요는 많더라도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이런 기술을 테슬라 차량에만 심을 게 아니라 뭐 다른 차들 뭐 폭스바겐도 많이 팔고 있고 토요타도 많이 팔고 있고 뭐 현대기아도 글로벌의 차를 상당히 많이 공급을 하고 있죠. 자 그런 회사들의 이 FSD 기술을 라이센스로 줘가지고 자 이렇게 보급을 해주면은 자 정말 안전한 세상이 되겠죠. 자, 우리는 여기서 투자의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FSD 기술이 테슬라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FSD 기술이 완성이 되면 일론이 얘기를 했죠. 우리가 자, 이 기술을 만드는데 자, 돈과 열정을 너무 많이 쏟았기 때문에 공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라이센스로 해서 자, 보급할 생각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차의 이 기술을 이제 판매를 하겠다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 테슬라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수익을 크게 얻어가게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 테슬라가 지금 뭐 4년, 뭐 일론이 내년 얘기를 했지만 4년 후에는 충분히 자, 엄청나게 기술이 발전을 할 겁니다. 이런 기술이 발전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한 4년에서 5년 동안만이라도 테슬라 주식을 꽉 홀딩하고 있으면은 큰 수익, 자, 10배 이상의 수익을 충분히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회사, 자,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는 회사 꼭 투자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방송을 마치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